팔뚝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팔뚝, 다른 말로 이 전완근은 악력을 담당하는 근육입니다. 분명 논문에서도 악력과 팔뚝의 크기는 비례해서 팔뚝의 근육 크기가 클수록 악력이 세다고 하는데, 남보다 무거운 무게의 바벨을 트랩의 도움도 없이 고중량의 데드리프트를 수행하는데도 왜 막상 나의 팔뚝은 남보다 작고, 악력을 사용하는 풀업과 친업 같은 복합 다관절 운동을 열심히 수행하는데도 다른 근육의 성장은 보이지만 그놈의 팔뚝은 자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전완근의 비대는 근육 섬유의 유전 요인에 의해 상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짧고 굵게 강한 파워를 내는 속근이라고 불리는 대퇴사두근과 햄스트링, 대흉근과 같은 큰 근육들과는 다르게 팔뚝 근육은 느리고 약한 힘을 내는 지근이라 불리는 근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근섬유로 이루어진 팔뚝과 같은 근육은 속근섬유로 이루어진 근육과는 다르게 강한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비대의 필수 요소인 근섬유에 손상을 주기가 힘듭니다. 한마디로 누구는 팔뚝의 크기가 복합 운동만 열심히 하더라도 비대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전적 요인이 팔뚝의 속근섬유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복합 운동뿐 아니라 팔뚝 근육만을 위한 고립 운동을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팔뚝 근육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팔뚝 운동을 위해 팔뚝의 해부학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팔뚝 근육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손목을 아래로 접는 근육, 굴곡근과 손목을 위로 접어 올리는 근육, 신전근이 있습니다. 이 굴곡근의 부착 지점은 각각의 손가락 마디에 붙어서 팔꿈치 쪽에 붙어 있어서 손목을 접는 기능을 하는 근육이고, 신전근은 손등 쪽 방향으로 붙어서 팔꿈치 쪽에 붙어 손목을 위로 꺾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부학적 부착 지점으로 인해 팔뚝 근육을 키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리스트컬과 리버스 리스트컬과 같은 손목을 이용한 팔뚝 운동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팔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육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팔뚝의 크기를 차지하며 팔뚝의 가장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근육은 상완요골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으로, 근육이 손가락 마디에 붙은 것이 아니라 손목 위에 있는 뼈에 부착되고 위팔뼈 아래쪽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날 손목을 컬링하여도 이 근육은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부착 지점으로 인해 상완요골근은 팔꿈치를 접는 동작의 운동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같은 작용을 하는 상완 이두근과 상완근의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머컬과 같은 팔의 각도를 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팔뚝의 근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근과 종아리 근육과 같이 지근섬유의 비율이 높은 근육입니다. 약하지만 오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뚝만을 위한 운동날을 따로 잡지 말고 악력이 필요한 데드리프트나 등 운동 또는 팔 운동을 하는 날에 다양한 운동으로 어느 정도 팔뚝을 털어놓은 뒤에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은 팔뚝만을 위한 고립 운동을 수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